예, 어떤 어머니께서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어디 어디에 갔는데 이렇게 집에서 하면 된다고 사진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예, 뭐라고 대답하기 좀 어려운 문제라 저도 그냥 일단 해보시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렇게 해서 그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대로 집에서 가슴점을 찾아 누르고 반대쪽 어깨로 방향을 주고 거기에 머리를 같은 쪽으로 30도 돌려서 유지한다고 우리가 어떤 원하는 응답, 그러니까 치료적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다리를 들어 올려지면은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게 물론 아주 잘 되면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게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 집담회에서 어떤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아기를 치료하는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니까 어우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제 발표 끝날 무렵에 저한테 이제 커멘트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그랬습니다. 그 아이 원래 다리를 잘 들고 있는 아이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저도 아는 아이였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른바 자극점, 영어로 존입니다. 이게 발음이 사람 이름 존하고 달라서 원어민들은 쇼? 예,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예, 존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존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려 들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민감한 것입니다. 흔히 가슴점이니 자극점, 유발점이니 해서 점, 그러니까 포인트로 이렇게 생각하고 불려지는데 이게 일단 점의 개념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일본 책에서는 유발대 그러니까 한자로 띠 대자를 써서 어떤 지역 아니면 구역을 의미하도록 이 원어인 존의 의미를 잘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존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고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외래어 수준으로 잘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한자까지 동원해서 복잡하게 또 유발대라고 부를 필요까지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우리나라가 문제인데요. 이 우리나라 책들에는 상당수가 자극점 아니면 유발점 등으로 번역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이걸 포인트, 점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모임에서 이 보이타의 존이 한의학의 경혈 아니면 침점 그런 것들과 비슷한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찾아본 결과 경혈과 존이 일치하는 점은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이 포인트로 오해하는 문제는 예전에 그 DNS의 클레어 프랭크와 그분하고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도 이 존을 리플렉스 포인트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그런 오해가 똑같이 그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점이 아닌 게 이른바 가슴점만 봐도 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은 영역에 걸쳐져 있는데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늑골 사이의 근육들 그러니까 거의 흉곽 하단 거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을 다 자극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흉곽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젖꼭지에서 수직선을 가지고 내린 곳이 아닌 거기하고는 좀 꽤 먼 곳에서 자극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날개뼈에 있는 자극점 또한 마찬가지인데 요즘엔 보니까 아예 날개뼈 전체를 잡다시피 해서 뭐 날개뼈의 3분의 1인지 2분의 1인지 그런 거 안 따지는 분위기더군요. 그래서 이 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외래어 존을 그대로 쓰는 게 더 의미가 잘 통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 속에서 이제부터는 자극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담으로 DNS의 파벨 콜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서상에서 이 존을 이 트리거 존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자극단인 존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트리거, 이게 방아쇠죠. 총으로 이렇게 사격을 한다는 게 일단 겨냥을 하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겨서 원하는 표적을 맞추는 거잖아요. 보이타에서 존이 쓰이는 방식 또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즉 어떤 좋은 응답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존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위치나 방향을 수정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겨냥한 목표, 즉 타겟을 이렇게 표적을 잡아내는 게 존 자극의 목적이 되겠죠. 치료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치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적 자극을 가하고 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환자의 몸 안에서 이제 이게 그게 이제 감각 입력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처리되고 그게 다시 운동 출력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반응, 응답 되겠죠. 이 대화에서도 그럽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질문자가 그게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자의 이 귀를 통해서 입력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이게 뭔 의미지? 그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의 형태로 이제 그게 다시 출력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응답의 형태로 돌아오는 게 되는데, 자, 이게 존의 작동 양식이라는 게 사실 이 전등 스위치처럼 켜면 뭐 켜지고 하면 끄면 꺼지는 이 디지털적인 어떤 즉각적인 응답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존을 자극할 때 이 좋은 위치를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상자의 입력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그걸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출력 과정이 왜곡되거나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자극을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허사가 되죠. 어떤 명백한 질환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온 이런 대상자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존의 위치나 방향, 아니면 다른 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존끼리 여러 개를 조합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존을 내려놓고 다른 자극 수단을 찾는 등 이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상자의 내적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 문제는 우리 눈으로는 이 대상자의 내적 문제들을 뭐 슈퍼맨처럼 이렇게 투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다만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추정할 수만 있죠. 그래 봐야 사실은 단서의 일부만 겨우 얻을 수 있을 뿐이고요. 다행히 우리에게도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이 대상자하고 치료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건 아주 긴 대화를 나눈다는 건데 치료적 대화를 내가 던진 어떤 질문에 비유적입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교하게 계산해서 던진 질문에 원래 예상했던 대로의 적절한 응답이 돌아왔다면 그게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주어진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일단 주제 넘지만 짧은 정의로 존을 말한다면은 보이타에서의 자극 수단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부를 때는 그냥 존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존의 이 메커니즘적인 측면인데 이게 사실 좀 허무합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만져보다가 찾은 거라는 거죠. 이게 뭔가 이 존이 있는 위치에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아니면 아주 특별한 감각 수용기들이 있어서 이게 존이 작동하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감각 수용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이 존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있어서 한번 성감대, 성감대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존을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성감대, 에로제닉 존, 그러니까 에로를 생성하는 존이라는 거죠. 네? 이것도 존을 쓰죠. 네, 성감대, 띠대자, 유발대에서도 띠대자를 썼죠. 영역, 부위 그런 걸 의미하는. 근데 이제 나보다 잘하는 선생님의 손이 저를 이렇게 딱 가이드하면 갑자기 잘 되는 경험. 아니면 그 선생님이 제 손에서 손을 딱 떼니까 다시 이렇게 원래 똥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코스 중에서 경험한 일들일 텐데요. 근데 성감대도 그렇게 똥손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성감대 또한 뭐 손으로 자극할지 아니면 혀를 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자극 수단을 사용할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힘을 가할지 아니면 가만히 만지고 있을지 아니면 거기다 진동으로 자극을 더할지 그럼 진동을 가한다면 진동의 빠르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 성적인 반응이 잘 나오는 자극 방향조차도 존재합니다. 성감대에서. 이렇게 성감대하고 보이타의 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특성을 보입니다. 다만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거 한데 저기 존이 성감대라는 건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존이 시술자와 대상자의 감각에 크게 의지하고 따라서 존을 자극할 때 대상자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차근차근 조정해 나가는 그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책에 보면은 존의 방향이 뭐 이렇게 존의 위치하고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이게 그 책이라는 게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간단히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도식적이고 결과적인 방향, 결과적인 위치와 방향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위치와 방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으로 책에는 문자로 표현이 돼 있을 뿐이고 사실 실전에서 존을 자극할 때 생기는 어떤 다양한 난관에 대해서도 책에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한편 이 존을 자극하는 동안 대상자가 받는 감각 양식은 사실 시술자의 손으로부터 오는 촉감, 이 시술자의 손이 따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울 수도 있으니까 온감, 그 다음에 압력의 정도, 그 다음에 진동, 그리고 물론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고유 수용성 감각 그런 것 등 다양한 형태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감각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선택적으로 필터링해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고유 수용성 자극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건 신이 아닌 다음에야 불가능한 거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조언을 통해서 그러한 자극을 가할 때 그게 유해 자극, 그러니까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아주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보이타를 할 때 절대적으로 존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존에만 자꾸 이렇게 집착하다가 뭔가 다른 것을 놓치는 때는 없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사실 치료사라면 존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걸 겁니다. 아마도 평생 그렇게 연습해도 부족하겠죠, 아마.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대상자를 통해서 그걸 연습하는 거겠지만 당장의 아이한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조언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에만 집착하는 거는 꽤나 아집이고 그 다음에 사실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존이라는 게 보이타에 있어서 자극 수단이고 아마도 궁극적인 자극 수단이겠죠. 하지만 수단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궁극적인 수단이라도 목적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잠시 다른 수단들을 찾아보고 선택하는 어떤 그런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존만큼 궁극적인 효과를 낼 수 없을지라도 다른 대체 수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결론적으로 존은 잘 쓰면 아주 진짜 마술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만 못 쓰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존 중에서 또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일부는 보이타에서만 이게 존재하는 특별한 수단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존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보바스에서 힌트를 얻었거나 영감을 얻은 거죠. 보바스에서 아니면은 PNF에서 유래된 것, 그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볼 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반증인데 존 말고 다른 어떤 자극 방법들, 우리 물리치료사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자극 방법들이 보이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DNS 코스를 들으시게 되면은 그 코스 중에서 말하자면은 이런 존 이외의 다른 자극 수단들이 쓰이는 거를 갖다가 좀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자, 지금 이제 1편에서는 말을 굉장히 길게 드렸는데 사실 존을 실전에서 어떻게 자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다루지 못하고 그냥 주의만 그냥 잔뜩 핥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어질 2편에서 그러한 어떤 실전적인 팁을 다룰 생각인데 이게 참 무서운 주제거든요. 네?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어쩌면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영영 못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1편의 호응도가 좋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